먼저는 블로그. 네, 개념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로그는 개인의 경험이나 관심이나 생각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차곡차곡 저장하는 나만의 웹 공간이 블로그다 라는 부분인데, 근데 블로그도 지금은 SNS 서비스로 분류를 합니다.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인터넷 상에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SNS로 부르는데, 블로그도 관계성이 두 개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관계성이 있고요. 서로 이웃이라는 관계성이 있어요. 요 이웃이라는 관계성은요, SNS 서비스 중에 트위터와 같은 관계성입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수직 관계거든요. 수직 관계라서 트위터 내에 어떤 사람을, 내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의 트위터 홈페이지에 방문한 다음에, 그러니까 나도 이제 트위터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네, 로그인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의 트위터 홈페이지에 방문한 다음에 팔로잉이라는 버튼을 한번 딱 누르면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 이후에 그 사람이 쓴 글이 나의 트위터 홈페이지의 타임라인 공간에 전달되어져요. 네. 근데 내가 쓴 글은 그 사람한테 전달 안 돼요. 자, 그래서 블로그의 이웃 관계라는 부분 자체는 트위터의 팔로잉 관계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블로그에 로그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블로그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 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파블로그의 그 관심 주제 카테고리에 방문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이웃이라고 추가를 시킬 수 있거든요. 이웃 추가를 시키면 그 시점 이후에 요 사람이 쓴 글이 블로그 홈페이지에 이웃 새 글이라는 공간에 전달되어져 와요. 네, 그런 관계성이고요. 서로 이웃이라는 관계성은요, 이거는 SNS 서비스 페이스북 내의 친구와 같은 관계성입니다. 이건 수평적인 관계성이에요. 수평적인 관계성, 수직적인 게 아니라 내가 쓴 글이 상대방한테 전달되고 상대방이 쓴 글이 나한테 전달돼요. 네, 블로그의 서로 이웃도 그 개념이에요. 서로 이웃은 근데 페이스북의 친구도 그렇고 블로그의 서로 이웃도 그렇고 이거는 관계성이 폐쇄적입니다. 개방적이지 않고요. 무슨 말이냐? 아까 좀 전에 트위터는 이건 개방적인 관계성이에요. 동의 절차를 안 거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나의 트위터에 올리는 글을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이 나의 트위터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팔로잉 버튼 꾹 눌러버리면 나한테 팔로잉 허용할까요? 이렇게 안 물어요. 그냥 이제 관계성이 맺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의 친구나 블로그 내 서류 이웃은요, 요청이 가요. 상대방한테 요청이 가고요, 그거를 오케이라고 해줘야지, 컨펌해야지만 관계가 맺어져요. 자,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요 다룰 내용들입니다. 뭐 트위터, 페이스북 다룰 내용인데, 블로그도 그래서 이런 관계성들이 있기 때문에 SNS 서비스로 분류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는 아이디당 한 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원가입만 하면 뚝딱 만들어져 있어요. 이용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아이디로요 로그인 하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네이버 아이디로 여기 로그인. 잠시만요.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 로그인. 자, 근데 나는 그게 없어요. 아이디가 없어요. 그러면 회원가입. 네. 회원가입을 하셔가지고 절차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에 많이 간소화되어졌습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동의해야지만 회원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의 하면은 아이디는 개인별 이렇게 구분수단이기 때문에 중복 아이디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입한 건 안 되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영문 이니셜, 본인의 영문 이니셜하고 그다음 핸드폰 번호 4자리 뒤에 뒷자리 4자리 정도 조합하면 웬만하면 만들어질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만드는 아이디는 숫자만으로도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근래 새로 만드실 때는 숫자만이 아니라 영문하고 숫자 조합으로 이렇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다음 비밀번호 8자리 이상 비밀번호 설정하시면 되겠고, 똑같이 한 번 더. 그다음에 본인 성함, 그다음 성별 선택, 그 다음에 생년월일 몇 년 이게 직접 입력해야 되고요.
네 자리로 입력하고 월은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고 그다음 일은 직접 입력하시고 생년월일 그 다음에 비상용 이메일 연락처 이건 이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메일 주소 있으면 뭐 아이디 골뱅이 뭐 네이버 메일이다 그러면 네이버.com 다음 메일이다 그러면 골뱅이 뭐 다음.net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입력하시고 인증 절차 거쳐야 돼요. 인증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걸레 보면은 자주 접하시죠. 네. 본인 인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네, 핸드폰 인증 많이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뭐 본인 이름 그 다음에 뭐 그 생년월일 통신사 어떤 통신사냐 뭐 그런 거 입력하고 네 하면은 인증번호가 도착합니다. 핸드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도착하면 그 인증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시고 네 가입하기 버튼 누르면 네이버 회원가입 뚝딱 되어집니다. 네. 자 없어진 분들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그 개인별 맞춤 서비스 중에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일례로요 네, 네이버의 웹하드 서비스인 지금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이전에는 엔드라이브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중독번호로 내가 아이디를 3개 만들었다 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한테 하나 서비스밖에 제공 안 돼요. 네 그런 경우에 난 하나 더 썼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면은 핸드폰 번호로 회원가입하시면 하나 더 만들어질 거예요. 보통 보면 이제 중독번호로 회원가입했던 시점 자체가 스마트폰 보편화되기 전 시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 번호당 한 개니까 네. 나 최근 핸드폰 번호 바뀌었는데 그럼 또 가입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핸드폰 번호당 하나 또 네이버 엔드라이브 네. 클라우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웹하드 서비스야 무료로 저장할 수 있는 용량 30개가 주거든요. 참고적으로 저 같은 경우 3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쓰느냐 중독번호로 가입하는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과도기가 있었어요. 중독번호도 가입할 수 있고 핸드폰 번호로도 가입할 수 있고 그때 이제 제가 뚝딱 또 이제 핸드폰 번호로 가입을 해가지고 또 하나 만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확정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처럼 핸드폰 번호로만 가입할 수 있어요. 네. 또 가입했어요. 가입하면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3개 네. 네이버 클라우드를 제가 3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블로그 여기요 고정 메뉴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 아닌 쇼핑 TV 캐스트에서요 블로그를 꾹 누르면 이 블로그 홈에 들어가졌어요. 네이버 블로그 홈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내에 보면은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상단에 검색어 이렇게 입력하는 검색 엔진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검색 대상 자체가 딱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것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면 포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글입니다. 글 내용에 어떤 키워드가 입력되어진 글을 찾아라 이 말이고요. 검색 대상이요. 펼치 버튼 눌러보면 블로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블로그에 대한 제목입니다. 블로그 제목. 저희가 이제 오늘 블로그에 대한 기본 설정 하도록 할 거거든요. 기본 설정. 우선 첫 시간에 제가 블로그 개념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기본 설정에는 3가지 이제 설정을 이렇게 4가지 설정을 하셔야 돼요. 4가지 설정은 첫 번째는 블로그에 대한 제목. 두 번째는 닉네임, 별명령. 닉네임. 일례로 요게 지금 제가 닉네임입니다. 정보박사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네. 닉네임. 그다음 세 번째는 블로그에 대한 설명. 네 번째는 프로필 사진. 네, 요 4가지 기본 블로그의 기본 정보 설정입니다. 블로그 기본 정보 설정. 자, 요거 하려면요 제목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바뀌거든요. 무슨 제목으로 하지? 블로그의 방향 목표가 설정되시면 뚝딱 이렇게 설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네, 뭐 누구누구의 블로그 이렇게 시작하셔도 되고 기본값은 네이버 아이디 님의 블로그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네이버 아이디 님의 블로그. 뭐 아이디가 뭐 KSKIM이다 그러면 KSKIM 님의 블로그 이렇게 이름이 잡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당 내가 내 블로그의 내용의 주 키워드를 포함해 가지고 제목을 정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방향이 나는 맛집 탐방 중심으로 해서 나는 맛집에 간 거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블로그를 내용을 적고 싶다. 네.
맛집 탐방 블로그 뭐 이렇게 이제 적는 경우들도 있고.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요 설정 단계에서 설명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들을 많이 보시면 개념이 좀 잡히시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블로그는 검색 대상은 블로그 제목, 그 다음에 별명 아이디, 네, 별명이나 아이디. 별명이 아까 닉네임이 그의 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는 네이버 아이디로 블로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닉네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로그뿐만 아니라 보면 블로그도 닉네임 있고 카페도 닉네임 있고 그렇죠. 카페 가입할 때 닉네임 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닉네임을 그냥 뚝딱 이제 재미삼아 이렇게 정했다가 좀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 자체를 맞은 이렇게 경험한 뭐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이 좀 있거든요. 뭐 카페 같은 경우 보면 카페 가입할 때 닉네임 따로 정하는데 카페 내에서는 닉네임으로만 통하죠. 누구누구님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본인 이제 본명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안 하다가, 그래서 온라인 상으로만 이제 활동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활동하시는 분의 이제 뭐 부친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 장례식장이 이렇게 가서 이제 본명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했으니까 이제 본명을 이야기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조금 내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별명을 적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이제 그 사람 별명이 저승사자 이렇게. 별명 저승사자 이렇게 부조금의 저승사자 뭐 이렇게 적기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닉네임적인 부분도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블로그에 활동할 때 블로그 글에 대한 댓글 적으면 닉네임이 찍히거든요. 닉네임 누구님 위에 글 남긴 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닉네임도 이제 중요하고, 그 닉네임이 나중에 이제 브랜드명으로 이제 성장하면 네 제일 좋죠. 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포스트는 글 내용 대상으로 검색하는 거고, 블로그는 블로그를 찾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별명 아이디, 어떤 사람을 찾는 거죠. 네.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내용사에 보면은 여기 카테고리가 보면 블로그 홈, 영화, 책, 요리, 국내 여행, IT 모든 주제 보면 카테고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블로그에 글을 쓰실 때 하단에 이 설정하는 정보 내에 보면 주제가 뭐냐, 이 글에 대한 주제를 요 목록이 떠요. 요 목록 중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맛집 갔다 왔다, 맛집을 꾹 찍어가지고 올리게 되면 여기 카테고리 내에 노출이 되어져요. 여기 카테고리 내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이 카테고리를 꾹 클릭하면요, 요 카테고리에 올라가 있는 글 목록들이 쭉 이렇게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떠요. 쭉 뜨니까 이쪽에서 또 이제 사람들이 블로그 내에 내가 오늘 나는 관심 주제가 이건데 이거 관련되어진 새 글이 또 어떤 것들이 또 이렇게 뭐 올라왔나 이렇게 검색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경우에 여기에도 노출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 글을 쓰실 때 하단에 이제 블로그 그 설정 정보 중에 요 주제도 이제 적어 주신 게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주제를 모아보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워블로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파워블로그는 경험과 정보의 공유와 열정적 활동이나 따뜻한 이웃맞이로 블로그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시는 파워블로그를 소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 블로그 중에서 운영이 잘 되어지고 있는 우수한 블로그를 네이버가요 파워블로그라고 해가지고 연단위별로 지정을 합니다. 카테고리별로요. 카테고리별로 이 카테고리라는 게 보면 뭐 여기 보시다시피 뭐 문화예술 리뷰, 뭐 여행 레저 지역, 뭐 맛집 식도락 사진 창작 이렇게 쭉 나눠져 있거든요. 일단은 뭐 IT 스포츠 자동차를 꾹 누르면 다시 밑에 다시 쪼개진 게 IT 웹 프로그래밍 스포츠 뭐 자동차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IT 웹 프로그래밍 꾹 누르면은 3명밖에 진행 안 돼 있어요. 1년에 이 카테고리 이 주제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 3명. 또 뭐 여러 개 뭐 맛집 식도락이다, 뭐 맛집이다. 맛집은 조금 많네요. 둘, 넷, 여섯, 7명. 네. 또 맛집 관련되어진 주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단위별로 지정을 하는데, 파블로그 되면 어떤 사람들은 야 파블로그 되면 돈 많이 번다는데, 네. 파블로그 되기까지의 그 노력, 시간, 투자 뭐 이런 거에 비하면은 대가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지원 프로그램 보시면요, 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파블로그가 되면
어떤 혜택을 주느냐? 네이버에서 주는 혜택은요. 파워블로그 엠블럼 말고 퍼스널콘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이 메달요. 메달. 이게 달린다는 거고요. 이게 본인 블로그에 여기 네, 소개 파트 이쪽에다 이게 달리고 그 퍼스널콘이라고 하는 거 요거예요. 요거 앞에 닉네임 앞에 요게 이제 요거 쓸 수 있고 파워블로그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엠블럼과 퍼스널콘을 드린다. 네, 사용 여부는 설정할 수 있어요. 개인이요. 노출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네. 그 다음에 블로그 홈 이게 지금 블로그 홈이잖아요. 블로그 홈 내에 파워블로그 난에다가 소개가 되어진다. 아까 제가 확인해봤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파워블로그를 통해서 화제, 감동,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파워블로그를 소개합니다. 소개 원치 않으면 뭐 고객센터 전화 달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제가 눌러버렸네요. 최근 활동 내용이 없으면 파워블로그 소개 대상에 제외될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 감사표 기념품 이게 끝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나 몇 년 파워블로그 됐는데 그냥 뭐 상표 하나 받고 그냥 뭐 엠블럼 정도밖에 사용 안 했는데 뭐 수익이 뭐 급증하고 이런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은 이 블로그가 직접적으로 네이버라는 회사 자체에 보면은 수익을 많이 안겨주는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덧붙여 가지고 지금 운영은 해요. 애드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당 블로그 하단에 보면 광고 이렇게 뜨게끔 링크 텍스트 문구로 해가지고 뜨게끔 이렇게 해당 글과 관련해서 이제 그 업체로부터 어떤 광고를 의뢰받았는데 그 광고하고 해당 글하고 일치도가 있는 부분에다가 노출을 시켜요. 노출시켜가지고 그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얼마 뭐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을 해당 블로그 운영자하고 네이버하고 이렇게 배분하는 형태 그렇게 네, 운영되어지는데 노출만 된다고 해서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클릭해줘야지 수익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뭐 파블로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이웃 수가 거의 구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한 3만 4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로 글이 쓰여지면 그 사람들한테 쭉 전달이 되겠죠. 여기 블로그 홈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웃 소식이라고 여기에 전달되어 오거든요. 여기 전달되어 오면 이 글들을 이제 뭐 3만 명이나 4만 명이 다 클릭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좀 추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그 글을 클릭해 들어가서 하단에 이게 지금 공식 블로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클릭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나의 글을 그냥 예를 들어서 클릭을 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여기 1단위 방문자 수가 뭐 5천 명 이상 네 많이 활성화되어져 있는 블로그네요. 이쪽에 여기 글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클릭 이렇게 해봤습니다. 클릭 이렇게 했을 때 아랫단에 네 밑에 보시면 이게 지금 다시 카테고리 들어왔네. 여기서 뭐 예를 들어 클릭 이렇게 했습니다. 해당 글요. 해당 글의 밑에 단에 보시면은 여기 광고 이렇게 있죠. 요게 광고거든요. 여기 노출된다고 해서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걸 클릭을 해야지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네, 뭐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파워블로그를 하더라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 수익적인 부분으로 많은 수익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다른 거 이야기하다가 지금 뭐 와전돼서 설명드렸는데 파워블로그 지원 프로그램은 이런 게 있다라는 부분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선정 안내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도 나는 파워블로그 특정 카테고리 파워블로그로 되고 싶어 라고 거의 열정적으로 매달리신 분들 계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파워블로그는 어떻게 되는지라는 부분을 한번 안내를 드리면 네이버 파워블로그는 네, 한 해 동안 활동성과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별로 파워블로그를 선정 소개하는데 경험과 정보의 공유, 소통 이 세 가지요. 경험과 정보 공유, 소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유죠. 경험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글 쓰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해당 이제 그 글을 본 사람들이 어떤 댓글 같은 것도 이렇게 달겠죠. 그러면 댓글에 대한 또 댓글도 달아주고 뭐 그런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겠고요. 블로그 활동 가치에 주목해서 파워를 선정한다. 선정 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잊지 않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있다. 내가 파워블로그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동안 노력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좀 얻고자 한다. 그래서 뭐 파워블로그가 되면 업체들이 또 보면은 이제 그 홍보적인 부분에 대한 비용 대비 이제 그 홍보에 대한 효과성이 이제, 왜냐하면 구독자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가성 리뷰를 좀 써달라 뭐 이런 이제 의뢰들이 좀 들어오거든요. 네. 글 하나 써주면은 우리 제품에 대한 홍보 글을 하나 써주게 되면 얼마 줄게. 자, 상업적인 측면에 대한 글을 써도 돼요. 되는데 파블로그는 상업적인 글에 대한 비중도가 50%를 넘으면은 이거 캔슬 시켜요. 파블로 지금 해제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활동 가이드 보기 뭐 이렇게 클릭되어 있는 거 보면, 여기 내 보면은 네, 어디에 그 내용이 있느냐면은 쭉 블로그를 통한 상업 활동이 블로그의 신뢰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과 연관되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블로그를 통한 상거래 활동을 하거나 공동구매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에 준수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제가 찾아가서 보여드릴게요. 한 50% 이상을 넘으면 해제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서양문에 있어요. 서양문에. 자, 파블로그는 1차적으로는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수가 거의 뭐 1000만 이상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골라내느냐.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보면서 못 골라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적인 측면에서 이제 자동으로 추천 이렇게 골라내요. 그 골라낼 때 기준은 뭐냐면은 정량적인 데이터예요. 수치 데이터 가지고 뽑아내거든요. 즉 블로그 단위별로요 활동성 지수라는 게 매겨져요. 블로그의 활동성 지수. 그래서 그 활동성 지수로 카테고리별로 활동성 지수가 높은 블로그들이 추천되어지면, 그걸 이제 사람들이 다시 이제 파워블로그 선정위원회에서요 거기서 다시 골라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고 본인이 컨펌하는 거죠. 우리 파워블로그 지정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이게 우리가 지금 파워블로그 이러한 형태의 사항 요구 조건들도 있는데 파워블로그 지정을 받겠느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서약해라 해서 파워블로그 선정 이렇게 되어지고 1년 단위별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활동적 지수적인 부분은요 정량된 데이터 내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기준들이 한 해 동안의 블로그 활동을 계량적인 활동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하는데, 블로그 활동 지수 분석 시스템은 매년 블로그 활동 경향에 맞게 최적화되고 있다. 하나 둘셋 네 가지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블로그에 대한 활동성 지수, 블로그 활동 지수 중에 첫 번째 블로그 활동성 지수, 얼마 동안 운영해 왔느냐. 그 다음에 총 글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포스트 쓰기 빈도는 뭐 1단위로 쓰느냐 아니면 뭐 주기별로 뭐 주단위로 쓰느냐 뭐 그런 빈도. 그 다음에 최근의 포스트 활동성까지 포함해가지고요 활동 지수를 매깁니다. 모든 방문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전체 공개 포스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공개글이 있고 비밀글이 있거든요. 비밀글은 포함 안 시킨단 말이고, 포스트 직접 작성인지 스크랩했는지 수집한 포스트인지도 구분한다. 활동성 지수. 인기도 지수는 블로그에 대한 인기도 지수, 방문자 수, 방문 수, 페이지 뷰 수, 이웃 수, 스크랩 수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산정이 되어집니다. 방문자가요 하루에 몇 번 방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문자 수하고 방문 수하고는 구분되어지는데,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이 블로그에 들어가 봤잖아요. 여기 블로그 제가 그냥 뚝딱 들어가 봤는데, 여기 내에도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요. 여기 뭐냐면은 방문자 수가 아니라 방문 수입니다. 방문 수. 요거요. 1단위별 방문 수. 그래서 한 사람이 3번 들어갔다. 그 시간 갭이 있어요. 뭐 나왔다가 바로 들어갔다가 바로 이게 아니라 그 이제 시간적인 그 간격이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한 사람이 뭐 이렇게 3번 카운팅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문 수, 방문자 수, 그다음 페이지 뷰 수. 해당 그 블로그에 게재되어진 글을 이제 몇 번 봤느냐, 조회수입니다. 조회수. 실제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페이지 뷰 수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아, 이 블로그 내에는 볼거리가 많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 이웃수. 네. 이 글을 받아보는 사람 수가 몇 명 있냐. 그다음 스크랩수는 이제 예전에 공유였는데 내가 쓴 글 자체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스크랩해 갔느냐. 네.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블로그 인기도 지수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주목도 수는 글입니다. 글 주목도 수. 블로그 홈에 주목받는 글과 동일한 주목도 지수를 활용하는데 포스트 내용이 충실하고 많은 방문자들이 포스트를 읽고 댓글과 공감을 남길수록 주목도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은 블로그를 쓸 때 하단에 보면은 뭐 공감과 댓글이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뭐 또는 뭐 그냥 가실 거 아니죠. 뭐 공감하기 버튼 한번 눌러주고 가세요.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다 영향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밑에 없네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공감 요거입니다. 요거 댓글 공감. 요게 이제 공감 좋아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글이 좋아요. 이렇게 한번 꾹 눌러주면 이렇게 하트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 네, 공감하기 눌렀다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그다음 댓글이 뭐 23개 달렸는데 꾹 눌러보면은 댓글 달린 것들을 이렇게 확인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보면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인기도 지수는 이 포스트 주목도 지수는 전체 글에 대한 이제 부분이고요. 포스트 인기 지수는 이거는 이제 각 글 단위별에 대한 측면인데 댓글, 엮인 글, 공감, 조회, 스크랩 등 포스트 단위, 글 단위에 대한 반응 지표를 활용한다. 각각의 반응이 내가 남긴 것인지 이웃이 남긴 것인지 타인이 남긴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별로 이러한 활동 지수가 정량적인 수치 데이터로 네, 평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의 활동 지수가 얼마가 되는지라는 부분이 이렇게 공개되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보면 이제 블로그 랭킹 매기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거기 통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아, 내가 지금 특정 카테고리별로 내가 지금 활동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네. 라는 부분을 이제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도 있는데 이 활동 지수가 블로그 글에 대한 노출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뭐 네이버에서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했다라고 할 때 내가 쓴 글 자체가 뭐 몇 번째에 이제 그 네 노출되어지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흑돈대가라고 식당 이름입니다. 네. 제주도 흑돼지 판매하는 예를 들어 뭐 블로그 제가 그냥 글 하나 쓴 게 있어가지고 사례를 보여드리면 자 블로그 내에 보세요. 163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로 글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이 순서가 있잖아요. 첫 페이지가 지금 현재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0개 단위거든요. 10개씩 한 페이지를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에 이제 첫 페이지나 두 번째 페이지 맥시멈 세 번째 페이지 내에 노출 안 되면 사람들이 한 이 정도까지 클릭하고 그 다음에 잘 안 클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첫 페이지 내에서 제일 상위에 노출되어지게끔 하는 부분들을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라죠. 내가 공들여서 쓴 글인데 내가 쓴 글 자체가 다른 사람들은 많이 읽혀지고 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편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순위가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정렬 방식은 정확도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정확도 순에 이 블로그 활동 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활동 지수가 높은 글이 상위에 떠요. 나중에 썼다 하더라도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거든요. 시간 순서로 정렬할 수도 있어요. 여기 정렬을 최신 순으로 이렇게 시간 순으로. 근데 기본값은 정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최신 순 이렇게 잘 안 바꿔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요겁니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안 보이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뭐 20시간 전에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제가 쓴 글 중에도 제일 상위에 있는 것들도 있고 뒤에 있는 것들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활동 지수가 높은 블로그에 게재한 글들이 특정 키워드 검색했을 때 상위에 떠요. 근데 이 활동 지수는 꾸준하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활동 지수가. 그래서 뭐 한 2개월 정도 바짝 이렇게 내가 공들였다가 텀을 좀 뒀다가 뭐 예를 들어 뭐 한 달 동안 내가 글 안 쓰다가 다시 쓰면 활동 지수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상위에 막 노출 이렇게 되다가 이 글들이 밀리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 뜨던 게 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페이지로 쭉 밀려버린다든지.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블로그 활동 지수까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사람에 의해서 평가하는 선정위원회에서의 기준은 내용에 대한 충실성. 네. 블로그가 본래 취지가 뭐냐? 사용자 개인의 경험, 뭐 정보, 이야기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느냐? 그 사용자 개인만의 경험과 정보와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보면은 블로그를 시작하시다 보면은 이제 오늘은 몇 명 들어왔네, 오늘은 몇 명 들어왔네, 그 이제 방문자 수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데 확정가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슈적인 글을 적으면 확정가해요. 이슈적인 글, 사람들이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는 대표적인 이제 그 방법 자체가 여기 보면 네이버 내에 보면은 요 부분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현재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글, 키워드 요거나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핫토픽 키워드 요렇게. 요거는 3시간 주기별로 이렇게 떠 있거든요. 8시부터 10시 59분까지 요게 떠 있고요. 11시에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핫토픽 키워드는 이제 뭐 블로그나 카페나 그 글이 올라오는 거를 분석해 가지고요. 해당 시간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그걸 따져요. 근데 실시간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게 위아래가 실시간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위아래가. 그래서 1위에 있다가 뚝 떨어져가 안 보이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제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근데 핫토픽 키워드는 요 3시간 주기별로.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이제 글을 쓰면은 방문자 수는 증가돼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마약과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그 관련된 글 쓰면 방문자 확 증가하거든요. 야, 많이 증가했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뚝 떨어진다든지. 그럼 또 이제 이슈적인 글을 또 적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단기간을 보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잘못되면요. 네. 블로그 내에 보면은 저품질 블로그라는 게 있어요. 저품질 블로그로 지정이 되면요. 아예 노출이 안 돼요.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돼요. 아예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저품질 블로그 대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저품질 올렸어요. 뭐 일단은 방문자 수가 뭐 한 1,000명 정도 왔는데 지금 뭐 뚝 떨어져 10분의 1 정도로 뚝 떨어졌어요. 뭐 점진적으로 지금 제가 그걸 쓴 글이 노출이 아예 안 돼요. 뭐 저품질 블로그라는 부분 자체는 네이버 입장에서 볼 때요. 네. 어떤 상업적인 측면의 이제 블로그 운영되어지는 게 있으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상업적인 측면 블로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비용을 지불받고 노출시켜주는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광고 서비스가 있어요. 뭐 파워링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이용해라라는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노출 안 시켜버려요. 안 시켜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내에 어떤 검색어 예를 들어서 뭐 꽃집이라는 키워드다. 그러면 여기 파워링크 그 다음에 뭐 밑에 보면은 비즈 사이트 이렇게. 이거는 돈 많이 내는 사람이면 무조건 제일 상위에 올려줘요. 무슨 말이냐, 이게 클릭당이거든요. 클릭당 최저가 얼마나 되어 있냐면 최저가 70원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클릭할 때마다 70원. 여기 최저예요. 최저인데 예를 들어 특정 키워드를 많이 안 쓰는 경우는 그거 70원 가지고 노출을 제일 상위에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키워드를 이건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키워드거든요. 많이 쓰는 키워드면은 제일 상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300원을 내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310원 낼게. 그러면 내게 제일 상위에 올라가요. 근데 이제 뭐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돈 내고 위에 띄웠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비용 대비 그 보상을 원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클릭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꼭 어떤 이제 뭐 제일 양질의 뭐 제일 최저가로 뭔가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런 보장이 꼭 있는 건 아니죠. 그 비용에 대한 대가를 얻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파워랭크라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돈 많이 내면 위에 올리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는요. 이거는 그
네이버 광고라고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내가 이 키워드로 뭐 홈페이지나 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아니면 블로그가 노출되어지기를 원하는 경우에 광고주로 회원 가입을 하시고 거기에서 설정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용자는 상관이 없죠. 이용자는 내가 클릭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업체가요. 여기 올린 업체가 네이버한테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대신에 클릭할 때마다 해당 네이버에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어떤 상업적인 측면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블로그 중심적으로 보면은 어 무조건 블로그 시작하셔가지고 뭐 활동성 지수가 뭐 높아야 한다는데 그게 보니까 포스트 수도 있고 뭐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글 많이 쓰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뭐 1단위에 10개씩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저품질 블로그 걸려요. 노출 안 시켜버리고 이거 하세요. 이쪽으로 이거 네이버 검색 광고 이용하세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거든요. 네, 그런 케이스인데 개인인데 저품질 블로그 걸리는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품질이 높지 않다 이 말이죠. 1단위별로 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방문하는 블로그가 갑자기 뭐 10,000명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슈적인 글을 이렇게 적다 보면은 네, 한 12만 명까지 들어오는 거 제가 경우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예전에 이제 뭐 그 차 타고 가다가 시비 걸려가지고 그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삼단봉 뭐 사건이라고. 네. 그 터널 내에서 이제 그 앞에 그 뭐 이렇게 끼어들게 하는데 허용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끼어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앞에 가 차 막고 삼단봉 꺼내가지고 차 막 부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그 사실을 안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다 올린 거예요. 이런 건이 있었다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올라온 글 별로 없잖아요. 그 사람 글이 이제 검색하니까 제일 상위에 뜨고 1단위별 12만 명까지 막 방문하고 근데 이제 며칠 지나니까 이제 뚝 떨어지는 거죠. 방문자가 기존의 평소 수준으로 뚝 떨어지면은 얘가 이제 이게 그 프로그램적으로 인식하는 게 여기 이거는 지금 현재 볼거리가 없는 블로그인데 뭐 이렇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저품질 블로그 걸린다는 짓 해가지고 그 글 올라가는 게 노출 안 되게끔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의적인 게 아닌데 저품질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뭐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우선은 거기까지 저희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블로그는 내용의 충실성은 블로그 사용자 개인만의 경험, 정보,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고요. 좋은 주제를 정해서 의미 있는 포스팅을 하는 블로그에 가산점을 드린다. 그래서 꼭 이슈적인 부분이 초기에는 블로그 활성화시키다 보면 관심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초기 단기적인 거지 꾸준하게 아니니까. 근데 또 그걸 전혀 배제하시면요 방문자가요 내 블로그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내 블로그가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소통의 노력, 블로그의 덧거리나 포스트를 통해서 이웃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 다음에 활동의 신뢰성, 블로그를 통한 상호 활동이 이렇게 블로그 본연의 주제하고 이야기를 방해하고 있지 않는지를 따져요. 네. 가능은 해요. 블로그를 통한 상호 활동이 가능은 해요. 뭐 홍보성 글을 적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 비중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네. 한 요정도 파블로그에 대한 부분까지 블로그 홈에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파워블로그 내의 특정 카테고리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카테고리에 블로그를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는 뭐 캠핑에 관심 있는데 그러면 캠핑과 관련된 두 점밖에 없어요. 네. 봉행보기, 추억섞기, 뭐 이웃도에 미치다 뭐 이렇게 한번 들러가지고 이 사람은 이 어떤 그 경우로 파블로가 지정되었을까라는 부분을 분석을 이렇게 한번 하셔가지고 디자인은 이렇게 꾸며져 있네. 그 다음에 뭐 내용은 여기 보세요. 저희 당장 하고자 하는 게 요거거든요. 요 부분이거든요. 심플하게 해놨네요. 네. 프로필 사진. 그 다음에 여기 별명 써니십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 설명. 네, 그 다음에 블로그 제목. 여기 블로그 제목은 지금 화면상에 안 보이는데 뭐 아웃도어에 미치다, 요리에 미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블로그 제목이요. 제가 지금 현재 여기 비지티드 블로그 이렇게 돼 있는 거. 제가 지금 여기 로그인한 상태로 방문했죠. 그럼 여기 남는 게 이게 블로그 제목이에요. 제 블로그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보면 기본값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구누구님의 블로그, 이게 블로그 제목 기본값이거든요. 근데 요거보다는 뭐 이렇게 블로그 제목을 본인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수정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으세요. 네. 자, 해서 벤치마킹적인 부분을 좀 많이 하시면은 해당 블로그를 활성화시키고 갖고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시간 전개가 좀 빨리 할 수 있으세요. 이 사람은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디자인적인 부분은 레이아웃 1단으로 쓰고 있어요. 걸레 보면은 1단 많이 쓰거든요. 1단을 쓰게 되면은 사진을 넓게 최대 900까지 넓게 쓸 수 있거든요.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카테고리는 여기가 카테고리예요. 자, 블로그를 이제 운영을 오래 할수록 이 카테고리가 늘어나요. 카테고리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너무 좀 많은 편이긴 해요. 보니까 이제 뭐 맛집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뭐 계속 늘어났나 봐요. 그다음에 뭐 아웃도어 요리 뭐 많네요. 여행 장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만큼이네요. 좀 많이 긴 편이긴 해요. 카테고리 요거는 개수 제한 없이 계속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쭉쭉쭉쭉쭉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여기 상단 메뉴가 기본 외에 추가된 게 요거 4개 추가시켜놨습니다. 이렇게 다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나중에 프롤로그 요거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프롤로그를 이렇게 보면은 현재 이 블로그에 담겨져 있는 전반적인 어떤 내용을 한 페이지 내에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프롤로그 설정이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선 다루도록 하고요. 좀 쉬었다가 직접적으로 저희 이제 본인 블로그에 방문해 가지고 정보 설정 뭐 꾸미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